70대 유튜버의 자랑입니다. 자, 올해 70대 고령의 한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 지금 여기저기서 분노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10년 전이죠.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참에 아주 그냥 필리핀 들어가서 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거기에서 내가 길거리에서 여자 둘을 만났어요. 근데 얘네 둘이 그날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애들이래. 한 애는 좀 못났지. 그리고 한 애는 아주 이쁘게 생겼고. 내가 애들이 둘 다 19살이야. 그렇게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내가 뭐 이쁜 애한테 관심이 가잖아. 그래가지고 걔하고 내가 잠자리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현지차 하나 얻었다, 그렇게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선 걔한테 내가 잘해줬거든. 이게. 자, 저 노인 당시에는 61살이었다는데 손녀뻘 현지차 자랑입니까, 저기 교수님? 네. 정말 이거 제가 설명하기도 싫으네요. 네, 정말 너무 싫은데요. 어쨌든 유튜버입니다. 70대 유튜버인데 10년 전이니까 이제 61살에 필리핀에 거주하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19살짜리 아이들 둘을 만났고, 아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집을 나온 애들 같았는데, 어쨌든 뭐 계약도 온 것처럼 같이 살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명한테 잘해주면서 뭐 일종의 생활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성관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린 마누라가 생긴 것 같았다, 현지처가 생긴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뭐 기본적인 저 사람의 콘텐츠가 또 동남아를 다니면서 했던 그 자극적인 어떤 행위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적어도 자랑스럽다는 듯이 말하지는 말아라, 아이들이 볼까봐 무섭다라는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 저도 그 말에 정말 한마디 보태고 싶습니다. 왜 저러고 살아? 그래요. 사실은 뭐 과장일 가능성도 있고요. 뭐 진짜라고 하더라도 저 내용을 떳떳하게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볼 수도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유튜버가 가장 쉬워요 라면서 자신의 수익도 300여만 원 벌었다고, 그것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월 수익금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뭐 버는 건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이 좀 자랑하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요. 특히 나라 망신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남아의 다른 나라 가서 다른 젊은 여성한테, 만약에 그게 맞다 해도 문제인 거고 아니라도 문제인 거니까 좀 자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네, 라오스 비엔티엔에 정말 몇 달 만에 한국의 봄비 내리듯이 비엔티엔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비 같아요. 10월 달에 비 보고 11월, 12월, 1일, 2일, 한 3개월 20일 만에 보는 비입니다. 비가 오는데요. 오늘 정말 제가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기분이 듭니다. 잠시 후에 영상에 말씀을 드리겠지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비가 옵니다. 네, 안경을 벗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해야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의 그 시선을 이렇게 제가 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안경 하나 쓰고요. 그리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 비 오는 날 선글라스 꼈냐고 하시겠지만, 감히 밝은 눈으로 시청자 구독자님들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자신이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정도와 사도가 있는데 저는 정도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혼동을 갖고 오세요. 지금도 저 라오스 남쪽에 한국 할아버지들이 엄청나게 몰려가 계신데요. 그 앞에 나간 그 사람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하면 안 되는 이야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덕적 의식이라든지 성인으로서의 개념이 실종된 것을 제가 알고 저희 그 교민 단톡방에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라오스에 좋은 유튜버님들 많은데 이상한 유튜버들 때문에 전체 유튜버들이 욕을 먹고 때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 이미지가 손상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건 반장에서 다뤄버렸네요. 그것은 지금도 그 시골집에 10대 여성들을 뭐 100불 200불 주고 서너 명씩 같이 데리고 사는 거로 그렇게 영상이 올라오는데 저는 그 사람 영상을 안 봅니다. 이렇게 막 니글니글 하더라고요. 오그라들어요. 그 영상을 보면. 왜? 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거 연출된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다짐하는 것은 저라도 우리 라오스에 오래 살고 계신 좋은 유튜버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우리는 좋은 이야기, 실질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 도움되는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영상, JTBC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막 얼굴이 화끈거리고 제가 너무 죄의식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왜 전화라도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얘기하지 못했나라는 저의 그 비겁함. 저희 단톡방 회원분 중에서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라고. 한국인들 너무 그 국격 손상을 시키는 사례다 했는데, 아무튼 저만큼은 그런 영상 안 다루고 사실대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5년 이상 유튜버를 하고 있고요. 뭐 콘텐츠가 독특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유튜버님들처럼 구독자를 빨리 늘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 콘텐츠 주제를 여성이라든지 유흥이라든지 조금 양념이 버무려져서 업로드가 된 날은 조회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영상, 뭐 다이어트 할 수 있는 BNTN의 조건이라든지, 뭐 그 전날 산속에 사는 고산족들의 그 라후족과 몽족, 뭐 목긴 카렌족, 이런 그 조금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회수나 좋아요 수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시청자님, 구독자님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로 나가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면 이게 약발이 잘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막 알바 여성을 고용하고 먼 시골집에서 매반을 쓴다고, 가정부를 쓴다고 하고, 막 가정부 보고 막 춤추라고 하고, 같이 짧은 옷 입고 스킨십하고 막 그런 것들을 찍으니까 이제 영상 조회수가 올라오고 구독자도 늘고 수익이 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맞들리다 보면 현지의 정확한 소식을 전하기가 어렵게 오염돼 가는 거죠, 자신이. 왜냐하면 사실 유튜버는 방송국이 아니잖아요. JTBC나 MBN이나 채널A나 TV조선이 아니잖아요.
SBS도 아니고 KBS도 아니고 MBC도 아니고 이제 혼자 활동하는 매체인데 요즘은 그 유튜버로 인해 가지고 알려지지 않는 사실들, 그런 것들이 언론이 소개하지 못한 것들을 유튜버들이 막 업로드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들이 생겼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여기서 자극적인 이야기 좀 하고, 제 영상에 보면 왜 그 아가씨들 그 얼굴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하고 올라가지만 가끔 저도 그렇게 잘 이용을 합니다. 그래야 또 보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다른 나라 살면서 이 나라의 뭐 유흥을 은근히 조장하고 뭐 장사하듯이 어떤 건 얼마 어떤 건 얼마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런 질문은 많이 들어오고, 뭐 한편으로는 왜 유튜버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오염될 수밖에 없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정도와 사도라는 것에서 정도를 지키면서 라오스다 하면 라오스에 오셨을 때 건전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덜 건전한 것도 알려드리고, 다만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한 팩트를 전해드리면 좋은데, 요즘 그 뇌피셜 영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뇌피셜 아시죠? 자기만의 머릿속의 생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다는 거에 대해서 또 막 다툼을 벌이고, 쉽게 얘기하면 소설을 쓴다는 거죠. 소설을. 그 뇌피셜 영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뇌피셜로 갔을 때는 돈 벌기는 쉽죠. 많이들 보시니까 호기심에. 근데 사실과 진실 팩트로 가면 돈은 못 벌어요. 그러나 보람이 있죠. 여기 라오스에 오셔가지고 클럽들 좋아하세요.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이 건물에도 D+라는 클럽이 있는데 중국인들이 거의 운영을 합니다. 그 D+ 클럽 같은 데 가서 갑자기 여성이 급접근을 합니다. 나는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는데 이 아가씨가 왜 나한테 이렇게 급접근을 하지?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정말 그 여성이 내가 좋아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죠. 거기는 유혹해서 돈을 갈취하려거나 아니면 어떤 범죄에 빠뜨려서 곤란을 겪게 해서 다른 일행이 나타나는 셋업. 자, 호텔에 갔더니 호텔 종업원이 3급 호텔에서 뭐 아가씨를 싸게 불러준다고 합니다. 덜컥 이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미성년자였다 그러고 뭐 남편이 있다 그러고 이런 거 당했을 때 정말 황당하죠. 근데 사실 라오스나 특히 필리핀, 캄보디아는 정말 위험하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 태국도 외국인이 오면 갑자기 친절을 베풀고 이 육체적으로 몸을 섞고 나서 갑자기 돌변하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빠져나가기가, 나중에 돈 조금 주고 빠져나가기 좋은데, 이거 뭐 주머니에 마약이라도 넣어버리고 가방에 마약가루라도 넣고 물 한 모금 안 주고 며칠 만에 그 사람들이 준 물 먹었는데 거기에 마약 성분이 있어갖고 소변 검사하니까 마약이 나와버리고, 이랬을 때는 정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최하가 몇만 불 들어갑니다. 빠져나가려면.
그래서 그런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동남아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들은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한번 유튜브에요, 셋업 범죄 해서 검색해 보세요.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국 분들이 그냥 할아버지들이 아무것도 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 아가씨들 보면은 뭐 곁눈질 주고 뭐 말이라도 걸어오면 야, 나를 정말 좋아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쉽게 위기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가이드도 없이 저렇게들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처음에 만들 때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췄던 거죠. 우리 한국인들이 이용당하지 않는 것, 해외에 나와서 같은 한국인들끼리 사기당하지 않는 것. 제 영상의 첫 출발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또 억울한 죽음을 택해야만 했던 한 유튜버의 죽음을 알리고 분개하면서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여행업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니까 뭐 유흥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바른 안내를 좀 해드리고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여기 오전 아침 시간인데 한국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죠 사실,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그냥 여기를 맨 땅에 헤딩하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뭐 보고 오셨겠어요? 100%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에 올라간 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블로그를 안 봐요. 유튜브 보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할아버지들이 그런 사람들이 찍어대는 영상, 그 지방을 가는 거예요. BNTN에선 생활도 안 해보고. 가니까 뭐 그냥 그 산속에서 자라난 소녀들 있잖아요. 100불, 200불 주니까 거기 가서 막 같이 살고 있거든요. 저 가정부로 일한다면서.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소개받아갖고 또 같이 살아볼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JTBC 사건 반장이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오늘도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를 좀 낮춰서 착한 음성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할 때는 착한 음성이 안 나오고 식물성 표현 이 톤이 아니라 포효하는 동물 톤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 시청자님들, 저기 지금 라오스 경찰이 보석가게 지키고 있잖아요. 보석가게는 지켜주지만 좀 전에 영상에 보이시던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처럼 막 돌아다니면 누구도 지켜주는 곳이 없습니다. 라오스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사실을 좀 아시고 현실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가서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 위험해질 것들은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는 하고 좀 다니시자는 이야기를 오늘도 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꽃 속에는 꽃에는 가시가 있고요. 아름답고 맛있는 음식은, 색깔이 좋은 음식은 색소도 들어가고 유해 색소도 들어가고 그냥 몸에 안 좋은 감미료라든지 조미료가 무진장 들어갑니다. 그러나 꽃이 좀 덜 화려하고 순수하고 단아하게 생긴 꽃에는 독성이 없습니다. 가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그냥 우리 가정식 밥상처럼 생긴 그 그릇에 담긴 반찬과 음식은 우리 집에서 요리할 때 막 조미료 왕창 때려 넣지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너무 화려하고 예쁘고 보기 좋고 먹기 좋게 생긴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백예민족 순수하고 수수하고
무난하고 수도분하고 그런 여행길을 가시는 거로 정하신다면 뭐 크게 위험에 빠질 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되고요. 라미가 자라나는 원동력이 됩니다. 고맙습니다.